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깁니다. 부동산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시작하려면 이전 것은 잊어야 돼요. 이게 뭐 부동산이 더 뛰어나다 이게 절대 아니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자산이 80만 원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전 브이로그 아침에 일어나서 찍고 할 텐데 어쨌든 두 분의 도움을 받을 거라서, 불인이 부동산의 전 초보고 또 경매는 완전 더 초보죠. 더 초보기 때문에 저를 대상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안 교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진단을 어떻게 한번 내려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부동산과 친해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맛집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여기 지역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저기엔 저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구나, 저기 포크레인 있는데 뭐가 올라가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찾아보게 되거든요. 관심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깁니다. 부동산에 사랑이 생기면은 알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고, 알다 보면은 한번 해볼까?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넌 할 수 있어. 투자를 하든 설령 이게 뭐 투기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큰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의 그 진단은 엄청 심각해요. 제 상황이 심각하다. 네, 엄청 심각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사람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과 적합한 사람하고 부동산과 안 맞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알아요. 네. 이제는 거의 딱 보면 압니다. 네. 네. 고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원래 환자하고 전문가하고 사이에는 약속이 좀 필요해요. 네. 따라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따라주는 거에 나는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진짜 힘들지만, 따라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작하려면 이전 것은 잊어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시작하는 베이스를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급해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시작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미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네. 제가 빨간불에 표시를 막 해놨어요. 네. 첫 번째 심각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봤었을 때 그 기분과 네. 이 부동산을 해가면서 이 벌어가면서의 그 기분이 어쩔 때는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같이 벌어지면서 장단점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장단점을 따지는 상황이 아예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 부동산은 사실은 주식과 비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게 뭐 부동산이 더 뛰어나다 이게 절대 아니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담보성이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하나의 자산이고요. 주식도 자산일 수 있지만 하나의 증서예요. 근데 주식은 페이퍼 컴퍼니가 돼서 제로가 되어져서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게 있는데, 내 부동산은 내가 등기 명의가 돼 있으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주식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보합세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만 바라보는 형태가 돼버리면서 주식과 비교하는 상황이 꼭 오게 되거든요. 그때 또다시 자기는 부동산에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자신과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절을 선언해야 돼요. 제가 왜 많은 분들한테 주식과 코인이나 이런 거 부동산 하려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성향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었던 기쁨과 희열,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슬픔을 부동산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은 그 희열이 주는 것만큼은 못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버티느냐고 오랜 세월 힘들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동절기를 꼭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주식하고 딴 거보단 좋아요. 왠지 아세요? 주식하고 딴 거는 진짜 현금이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오늘 몇 프로 떨어졌어. 청단 지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평온합니다. 왜? 안 팔면 되니까 내가. 왜? 내가 안 팔면 그 가격은 그냥 그대로인 것 뿐이에요. 주식은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정해버리잖아요. 내 권리를 시장이 정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권리는 내가 마음이야.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원래 시세가 지금 5천으로 떨어졌대. 난 1억인데? 나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그러면 남들이 와서 팔라고 그럴 때 나 1억 안 주면 안 파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내 시세가 1억이잖아요. 그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은 그거예요. 그래서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동산에서 뭐 한 20년씩도 살지만 20년 정도 살면 적어도 한 2바퀴는 돈 거예요. 그 시기는 항상 와요. 아, 이때 팔까? 에이, 뭐 팔아봐야 딴 데 가야 뭐 똑같은데? 이러다가 보니까 한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 가격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혹은 또 코인을 그때 시작했던 시점에서 전체적인 자산의 평가로 봤었을 때 오름폭이 주식이나 코인이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잘해서 능력에서 운이 좋아서 그 오름폭을 부동산이 돌아가지는 못해요. 근데 다만 부동산이 주는 내 삶의 프레스가 주식과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왔다 갔다 하는 그 프레스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주는 프레스는 안정감이에요. 내가 집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안정감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안정되어진 판단들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거. 내가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럼 내가 뭘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평안함에서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게 부동산이 주는 그 프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주에서 그 주가 주식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입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거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컨디션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3끼 제때 먹고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는 어른들의 말과 마음이 깨끗해지니까요. 옷을 더럽게 입고 다니면 안 되겠죠. 집도 편안한 곳에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든 뭐든. 그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로 부동산을 바라보면 이 부동산이 내 삶에 주는 에너지는요, 정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느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내가 권리증서를 갖고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더 큰 시너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웃으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다. 네. 단절을 좀 해라. 네. 제발. 이제 저 지금 단절 쳐다보지 마. 이분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돈 200만 원 껌값 갖다가 한번 해보잖아요. 그거 웃잖아. 그 정도에서 하면 되죠. 예. 분명히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그건 한 번은 따봐야 되니까. 자, 본전 생각나서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되지만 그 말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거를 내가 담배를 끊는 거나 술을 하다 끄는 거 그런 개념하고 완전 다르고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진단은 부동산과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었던 생활 습관, 주식과 또 다른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패턴을 아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동산은 처음부터 쌓아나가고요. 내가 부동산을 함으로 축적되어진 지식과 재산이 나에게 플러스가 계속 된다는 걸 나중에 계산해야 돼요. 왜? 변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 부동산의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보다 더 안정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쵸?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저희 때는요? 예금하라 그랬어요. 예금하라 그랬어요. 그쵸. 저축하라고. 돈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옛날 어른들은 은행에도 돈을 안 갖다 놓고 집에다 쌓아놨습니다. 돈이 저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은 약속되어진 이자를 계속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이 이자를 쌓는 거, 세월이 지나면 그 이자에 계속 쌓여지는 게 약속에 의해서 쌓여지니까 저축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저축하라고 한 게 깨진 이유가 뭐냐면 저축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률이 적어지면서 재테크나 이런 시장이 문이 열려버리면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바보다, 돈을 갖고 있으면 바보다라는 이런 시대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 지금이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인데, 디플레이션 시장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왠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현금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현금의 가치가 부동산의 오름세보다 이자율이 계속 따박따박 높아지는 IMF 때 이자 금리를 12%씩 받았던 그 시대는요, 디플레이션 시장인 거예요. 현금이 풍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땐 통화량을 통제해버렸거든요. 지금같이 통화량을 풀었을 때는요, 재화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그냥 정책이고 뭐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냥 무조건 부동산 사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정부가 통화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서부터는 긴장해야 됩니다. 통화량이 줄면서 부동산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에서는요, 그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권 시장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병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경린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플러스는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의 지식까지 얻어갑니다. 이렇게 또 하나, 두 번째는 삶의 안정감까지 얻어갑니다. 근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벌어. 왠지 아세요? 나중에 컨설팅 해가지고 꽁돈도 버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해. 그럼 그 프로테지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냥 맨 땅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프로테지를 10,000%, 20,000%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컨설팅 한 건으로 1억 6천도 받아봤어요. 그럼 프로테지를 뭐 어떻게 볼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자산이 80만 원이었어요. 제가 재산을 최고가 찍었을 때 300억이 넘었어요. 그럼 그거 몇 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가 주는 안정감이 삶에 얼마나 안정감이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리키는 걸 잡으러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직업화 되려면요, 되게 이기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축복이잖아요. 그 안정감을 부동산이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고 싶고 레저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부담감이 없게끔 그런 걸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 안정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이 안정되어지면서 주식도 해보다니까 그것도 돈도 되고 코인도 하다 보니까 좀 이라도 재미는 있네 이러면 이런 안정감의 기본 베이스가 사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잃어도 웃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탄 시작을 했는데 일단 각오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영상 한번 각오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통해서 첫 번째 현장에서 경락을 낙찰받고 그 기쁨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뒷받침된 부동산 투자가가 되고 싶다. 네, 혹시 나중에 뭐 컨설팅에서 뭐 돈 버실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한번 공개하실 건가요?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경영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소기업 기술 창업 쪽에 컨설팅을 하고 저도 뭐 그쪽에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 분야 쪽에서는 저도 되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분야가 다른 쪽에 왔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도 제가 전문가 못지않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셨었을 때 어떻게 한번 벌었다. 네. 뭐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고요. 전 또 이 지금 이제 여기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또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재단법인,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꼭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좀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제가 그것도 또 스타트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저번에 이제 그 주식으로 좀 수익이 나서 제가 그걸 잃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올해 2학기부터 사실은 한 학생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좀 소액이라도 주려고 했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사실 이루지 못하는 이 마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제가 이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이 운이 좋아서 혹시 또 그 상승장에 제가 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공부를 손에 놓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공부를 하고 만약에 정말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 없어도 내 스스로 좀 개척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 목표 마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수익이 나고 공부해서 어떤 식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내 일이 되면 가장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제가 취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생계거든요. 제가 일을 하는. 근데 지금 일단은 저는 출발이 되게 좋고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마지막 인사 되잡을 줄 알았는데 또 마이크를 넘겼더니 네. 취미가 일이 되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그냥 취미가 돼버리는 그냥 모라일체의 경지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이 경매당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진단에 대한 부분 사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본 이유가 이런 얘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심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의 그런 헝그리 정신은 사실은 플러스예요. 근데 이 플러스인데 이게 단점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모를 때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보여져요. 그래서
첫 단추를 끼고 교육의 단추를 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굉장히 잘 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딱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에서 중심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중심성 있는 부동산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갖춰주신 분이 아닐까 해서, 앞으로 우리 최 이사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 과정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이 아마 좀 귀추가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원래 미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다 기다렸다가 몰아보잖아요. 지금 처음엔 나중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 딱 됐었을 때는 뒷부분 몰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최대한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이 영상이 즐겁지 않아도, 그리고 혹시나 해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보셔서 한번 혹시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믿음을 갖고 저희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